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예, 금일 7강을 시작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일 어느 정도는 반등의 위치가 코스피는 나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기관의 매도세로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저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왔습니다. 해외 상황을 잠깐 보면은 유럽이 지금 2차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약간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고요. 국내 금일 코로나19 환자 수가 155명으로 조금 지금 다시 상승세, 그러니까 환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좀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미 대선 2차 토론은 무난하게 끝나서 크게 별 변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게 저희가 기관이 일단 매수세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환자가 다시 200명이 넘었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 또 시장이 조금 냉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요. 전체 시장으로 보시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이 무너지면 785 정도가 지금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반등을 하게 되면 825나 830까지 가능한데 그 구간에서 기존에 이제 비중이 많은 종목이나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지금 강의하면서 강의 중에 못한 내용들은 별도로 노란톡 채팅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에 못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시장의 이슈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 코드가 5546,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픈톡 채팅방 그냥 홍프로라고 치시면 거의 뜨니까 참여 코드 5546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7강을 시작하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볼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를 먼저 원포인트로 저번 주에 중요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강의 원포인트 리뷰인데요. RSI 지표와 병행하여 본인의 매매 포인트를 만들자. 그러니까 지표 하나 가지고는 못하니까 두 가지 같이 병행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보조 지표보다는 두 개 정도의 보조 지표를 활용.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스톡 슬로우 그리고 RSI도 쓰는 경우는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가지에 좀 집중하시면서 다른 쪽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숙달되게 되시면 노하우가 생기시고 하면 향후에 시장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종목 대응할 때 좀 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게 현대차, 그러니까 매도 다이버전스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의 현재 위치를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종목으로 제가 이거를 매매 보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전주에 있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인데요. 제가 분명히 종목은 올라가는데 지표가 다이버가 3번이 나왔다. 그래서 뭔가 수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이 계속 고점을 높였는데 여기서 이제 싼 고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화면이 계속적인 일주일 동안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보조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생기면 이런 구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은 나오곤 있는데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에가 18만 원에서 거의 16만 원 초반 밑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률이 난 겁니다. 거의 10% 이상 손실이 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대형주 보실 때 한번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SK바이오팜입니다. 근데 SK바이오팜도 제가 이격 수치상은 아직 위치가 맞진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교육했던 볼린저 밴드 3일 지지 5일선 안착, 그러고 나서 그날 분명히 말씀드린 게 다음 날까지 11선이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SK바이오팜도 그 결과치를 보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 거의 17%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 그때 제가 언급드린 게 21선이 일단 목표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위로 갔다면 매도가 맞습니다. 이유는 이평선 자체가 아직은 하락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격 수치도 그래서 잘만 분석을 하시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격 수치와 볼린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일선에 안착된 부분, 안착이 안 돼 있을 때는 효과가 없으니까 꼭 이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향후에 종목이 대응하실 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제목을 7강 자신의 능력 업. 첫 번째는 패턴 매매론. 저번 주에 제가 하락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락 패턴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테마주란. 테마주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유는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가 홍프로의 역삼각 기법. 삼각 수렴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은 트라이앵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네 번째가 제가 이게 네 번째를 바꿨는데 신규 상장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은 종목의 탄생, 신규 상장주 분석법. 이건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 매매론. 패턴이라는 게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의 데이터를 분석, 정형화해서 향후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관점에서 유사한 것이지 그게 일률적으로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패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평균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봐서는 학습이 안 됩니다. 하락 패턴의 하락 전환인데요. 이중천장형, 사실 쌍고점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거의 같은 위치인데요. 이렇게 고점이 두 번 나오는데 그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 향후에 하락의 징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선으로 내려갔을 때 하단에서 거보면 매도 시점이 사실 여기서 매도해도 되는데 분할 매도하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사선으로 연결된 그 맥점 자리가 이탈되면 하락폭이 되게 커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매매 이용해 보시면 30%가 수익이 났는데 20%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30%에서 50%를 먹으려고 할 때 만약에 상승 기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갔다가 만약에 내려오는데 이 자리가 이탈되면은 사실상 매수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하락 패턴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종목을 예로 제가 하나 찾아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계속 추세로 올라가던 종목이 상승 고점에서 딱 쌍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한 번은 탈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 선을 걷을 때 그 부분이 대각선으로 걷을 때 이탈이 되면 하락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매수를 하면 여기까지야 수익률이 좋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리스크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봉이 나온다면 무조건 추세 이탈로 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매수가 가면 뭐 전체를 다 매도하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삼중천장형인데요.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영어로. 근데 어찌 보면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고점이 나오는데 문제는 어깨가 양쪽에 있는 거고 고점을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하나 하락하면 상당히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조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삼중천장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의 천장이 있기 때문에 삼중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패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걷을 때 여기서도 매도 시점이 두 번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는 잘 보이는데 문제는 그 시점에서 자꾸 헷갈린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비중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중 관리 안 하시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결국에는 또 손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 패턴을 계속 익히셔가지고 리스크 방지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비슷한 걸 찾았는데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어찌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하고 나서 보시면 N자로 계속 내려가니까 손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탈했을 때 추세선은 저번에 제가 최초에 한번 강의를 해드렸었는데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올라갔을 때 기존의 고점하고 비교해 보시면 낮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동일선상 위치에서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돌파 못하니까 실망감으로 이런 식으로 N자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항상 계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하락이 왜 나오는지,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 못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본래 회귀하는 그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종목이 10년, 20년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없으니까요. 꼭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하락 삼각형인데요. 하락 패턴 중에 하나 일종인데 이 부분도 되게 애매한 게 주가가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한다. 예, 말은 쉬운데 사실상 삼각이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 주가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지그적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이 종목은 향후에 박스권으로 지난 다음에 매매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향후에 전체적인 주식 흐름이 좀 매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일단 매도라고 제가 적어는 놨는데 사실상 240이나 120선의 어떤 구조를 보시면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종목이 사실 매매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매매를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버겁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하나 먼저 팁을 드리면, 사실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이 상승했을 때 이 상단을 찍어야 됩니다. 무조건 상단을 돌파하지 않으면 또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삼각 수렴했을 때 이 부분부터 이제 지지받아서 다시 상승세로 바뀌는 건데요. 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려온 게 험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락 기조가 길면 상승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도 밑에 보조지표에 표시를 하나 해놨는데요. 보시면 50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더 이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온 거니까 화면을 꼭 체크하시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청장형이라고, 종목이 이런 게 걸리면 사실 전문가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상승을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는데 한 번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목표가라는 걸 정하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이제 돌파를 하던가 아니면 옆으로 가면서 이제 시세를 내는 걸 기대하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문제는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원형천장으로 내려오면 매도 시기 타이밍을 상당히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선으로 거놓긴 했는데요. 어찌 보면 급하게 내려오면 이런 부분은 비중 관리를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수가 밑으로 금방 내려오기 때문에 이 형태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고점에서 박스를 치다가 상단을 갔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이 정도 내려오면 진짜 어떻게 보면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수가 상승했다 내려오다 보니까 종목이 처음에 하단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조정 주는 거하고 고점에서 조정 주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고점에서 조정을 주면 그만큼 지수가 5% 빠져도 종목은 20%가량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상승하다가 조정 줄 때는 그렇게 많이는 종목당 손실률이 적은데 고점에서 조정을 줬을 때는 종목당 손실률이 이만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형 천장으로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계속 내려오는데 다이버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하나 쪽으로 하나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매도 포인트를 주는 자리가 여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장대 양봉 나왔던 자리에 한두 번은 계속 브로킹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만일에 하나 여기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형 천장형은 꼭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 저도 가끔은 이 부분을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표랑 다 맞춰 보셔도 상당히 난해하니까 이 화면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패턴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못한 걸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차트를 계속 보시고 패턴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눈에 익히셔야 들어오지 이게 한두 번 봐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테마 주란.
예,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정해진 시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익히시고 나중에 뭐 저한테 따로 질문하셔도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사건, 뉴스, 정부 정책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관심이 갑자기 그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으로 생기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있었던 게 최근에는 뭐 KUD라든지 1년 동안 강세를 보였던 전기차, 뭐 수소차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 주가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평소 시장보다 상승세도 크고 거래량도 활발해지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테마의 실적주가 상당히 좋죠. 그래야 수익률도 커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도 편합니다. 테마주의 이런 종목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계절이나 유행 인물에 걸쳐 다방면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대선이 되면 또 대선주가 움직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차, 코로나19, KU딜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아주 미는 정책 테마주죠. 그리고 생성되어가지고 어느 때보다 많은 테마주가 사실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올해가 제가 알기로 예전보다 상당히 테마주가 많이 발생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테마주를 매매하신다면 테마주의 생성 내용과 날짜, 기술적 차트 분석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가 왜 생겼는지,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의 발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현재 뭐 어떤 이슈로 그 날짜를 기다리다든지 아니면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같이 병행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요.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요 네 가지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밑에는 여러분들이 익히시라고 갖고 온 건데 발표일,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특허를 발표하든 아니면 회사의 어떤 계약을 발표하든 그리고 매각 입찰일, 최근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매각 입찰일까지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협상 대상자가 나타나면 상당히 많이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납입일, 그러니까 제3자 유증 같은 경우 납입일이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1차 때 납입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밑에 공시에 보면 납입일이 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주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바이오주가 임상 완료, 그러니까 뭐 일상 1, 일상 1, 그 뭐 일상 A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밑에는 이제 연기, 압류, 가압류, 계약 취소, 임상 실패, 상당히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시에 들어가면 다트에 들어가시면 다 나오니까 한 번씩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의 호재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편승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종종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가 종목이 처음에 10개가 안 됐었는데 지금 거의 3, 4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명 짝짓기 매매라고 합니다. 1등주가 올라가면 나머지 편승해서 올라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가 전일 상승하면서 LG화학 배터리 원형 관련해서 뭐 나라 M&D, 알루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주변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빠른 포착이 중요한데 이거는 요즘은 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어지간하면 다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순환매는 일정을 두고 상승 종목군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처음에 전기차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수소차, 그러다 최근까지 움직인 게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종목군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 5G가 자율주행을 하려면 필수 요소라서 엄청 급등했다 최근에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승세에 유사한 종목으로 옮겨간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것 순환매 종목으로 종목을 돌려가면서 하니까 투자를 그래서 그 종목군을 포착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야 익혀지지 그냥 익혀지진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졌을 때 남북 경협 테마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철도주에도 있고 뭐 가스안도 있는데 뭐 데아티아도 있고
뭐 최근에 보시면 예전에 한동안 또 아난티라고 펜션 회사인데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죠. 그쪽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남북 테마주가 상승하면 남북 경협주가 상승하면 가스관 테마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가끔 뭐 동양철관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가스가 러시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가스관이 연결되니까 북한이 중간에 있으니까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이쪽이 이슈가 돼서 가스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머리에 그리셔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순환매는 연관성을 찾는 게 포인트. 그러니까 아까 남북 경협처럼 뭐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그런 식으로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전체의 흐름을 읽는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읽지 못하면 그 중간에 한 번씩 테마주는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이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테마 섹터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사실 종목을 혼자서 다 찾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번 주초에 한 거라 뭐 케이블 TV 보시면 여기 뭐 조강 뭐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쫙 종목이 나열되는데 제가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치니까 보성파워텍, 조강, 뭐 두산중공업이 원래 옛날엔 대장이었죠. 그다음에 보시면 한전, 뭐 HRS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찾으신 다음에 종목을 한번 쫙 돌려보시면 차트별로 좋은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목 위치가 높은 게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화면을 찾으셔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 나옵니다. 일일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디지털 화폐 갖고 키오스크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제가 아는 거지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도 이렇게 표시를 했죠. 딱 치니까 조회하니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에코바이오가 제일 많이 올라갔나 봅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여기 한원 시스템, 우수 AMS, 시노펙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종목을 어떻게 보면 관심주로 나눠서 몇 개씩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검색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많은 테마들이 생성하고 없어지고 다시 생성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테마가 지속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사실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요번에 이제 K 뉴딜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광범해지면서 태양광도 올라가고 뭐 전체적으로 뭐 원자력은 이제 원자력 그 쉽게 얘기하면 폐기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수소차 관련 그리고 수소 생산하는 회사 뭐 수소 발전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가 지속성이 있는가 없는가 단기 테마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이면 어떻게 보면 날짜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11월 1일 날 정부에서 회의를 한다 뭐 수소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끝나고 나서 15일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중간 기간에 조정을 줬다 다시 그 날짜가 다가오면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테마인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 테마인지를 여러분께서 꼭 판단해서 아니면 뉴스를 좀 분석을 하는 노하우를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의 큰 뉴스를 체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큰 그림으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어떤 테마가 생길 수 있는지 예측도 가능하고 기사를 보시면 또 종목하고 연관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조금씩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 테마도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지속될 수 있는 정부 정책 KU딜, 그 다음에 미래 성장 테마. 왜냐?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전기차는 이제 궤도로 들어가고 있고 대신에 수소차는 지금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전혀 수소차 같은 경우는 뭐 주유소를 수소 충전소를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
그 종목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G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직 시설 투자가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향후의 미래 성장으로 갈게 자율주행을 하려면 5G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예전에 제가 한 게 지소미아 관련해서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모나미하고 이제 뭐 신성통상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일본 쪽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큰 수익이 가능했는데 보시면 일본 외교청서 수출 규제 지소미아 등 일본 입맛대로 기술 여기 보시면 2020년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그러면 5월 19일에 일단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안부 징용 독도 뭐 3대 현안 지난해 수준 도발 지속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5월 15일 이날입니다. 19일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안 평면으로 이렇게 박스를 치다가 급등 나오고 다시 또 조정 나오고 근데 제가 분명히 이거는 제 녹화 영상에 있는데 제가 일본은 절대 합의를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그냥 누구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합의를 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조정을 한 달, 두 달 주다가 급등.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지속성이 있는 테마였기 때문에 이만큼이 올라간 거고 하단이 보시면 지금 3,000원에서 10,000원을 갔으니까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예시 차트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뭐 점차 매출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음극재, 양극재 해가지고 지금 그 상황에서 제일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거의 5만 원 전후에서 16만 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성장 산업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하는 거지 그냥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을 보시면서 뉴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유라테크, 세종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테마는 사실 중요한 거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 이제 뭐 회사가 완전히 적자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어느 정도 뉴스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면 어찌 보면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뉴스는 이쯤 나왔는데 조정을 좀 주다가 급등한 거 보십시오. 이 종목 또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관련된 게 언급이 조금씩 나오면서 계속 했는데 차트는 되게 상단에서 돌파 못한 이후에 조정 주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기술적으로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트와 병행해서 뉴스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를 했는데 사실 테마주를 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테마주 관련된 걸 알려드린 거고요. 강의를 하지 못한 내용은 노란톡 채팅방에 제가 홍프로라고 치시면 검색하시면 강의 중에 내용 못한 거 그리고 뭐 국제 뉴스나 아니면 국내 정세 같은 것도 제가 자주 알려드리고 있고 또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하시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여 코드는 5546번입니다. 5546번. 그래서 일단은 테마주까지 했고요. 세 번째 역상각 기법론인데요. 이게 간단한데 사실 매매를 하시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삼각 기법이란 삼각형 매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각형 매매인데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고 역삼각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조정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눌림목 패턴 매매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기술했던 부분인데 역삼각 기법에서 중요한 거는 5일선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조정 이후이기 때문에. 근데 11선하고 21선이 상승 방향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종목이 올라가다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가면 종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거래량이 뭐 급증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1차 상승 후에 11선, 20선이 상승 방향이 유지가 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상당히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투자자분들께서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직전 고점을 갖다가 조정을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11선하고 22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탈해서 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이 왔을 때 평균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고점을 가는지 아니면 돌파를 하는지 그 부분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시 차트를 좀 이따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탈하게 되면 이쪽으로 오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역상과 기법에서 중요 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일, 21선 상승 흐름 11선 상승 지속형인지 21선 상승 지속형인지 판단이 중요하고요. 이평선이 상승 방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종목이 그 캔들이 올라가지 안 그러면 조정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상승과 조정 시에는 10일과 20일을 꼭 보시지만 60일선이 밑에 깔려서 올라오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예시 차트 보시면은 그 차트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종목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조정 시 21선 이탈의 경우는 21선 제한차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2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왔을 때 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선에서 대놓고서 매수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십니다. 거래량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주가 하락 조정 시에 거래량을 동시에 감소하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느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배열 추세 종목으로 눌림목 매매법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당장은 안 되시겠지만 계속 반복하고 보시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반복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시고요. 종목이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그러니까 가스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가스 통이 그러니까 수소통이라고 그러죠. 향후에 수소 그 담는 탱크가 탄소 섬유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야 뭐 폭발 위험도 적고 그런데 사실 효성이 그 부분에서 거의 국내 탑 기업이다 보니까 이때 보시면 지금 이 초록색이 60선인데요. 60선은 계속 상승 지속형으로 올라왔고요. 위에 상승을 갔다가 조정 줬을 때 보시면 20선 이탈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0선을 완전히 깨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붙어서 움직이다가 보시면 20선 안착했으면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그래도 직전 고점 이상 갔다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봉 나와도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되는 경우인데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20일 상승 지속형. 왜냐? 20일까지 조정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종목이 이제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성장세로 가도로 들어가면서 종목이 상당히 그러니까 상승세가 돋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또 이제 밑으로 조정을 주는데 여기서도 20선을 살짝 이탈했다. 20선 안착이 된 이후에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돌파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터치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다 가져가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비중 관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봉이 나왔다 그러면 절반 정도 차익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보시면 그래도 또 나머지 추가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요할 게 상승했을 때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전고점에서 멈추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삼각형 모형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올 때 중요한 거는 기간으로 보시면 거의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급하게 하시면 절대 못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DMS. 제가 이게 방송에서 언급해갖고 이만큼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돌파 이후에 그 자리 눌림목에서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거래량이 실리고 여기서도 이제 올라갔는데 조정을 일주일 정도 줬습니다. 중요한 건 21선 언저리에서 이탈 안 하고 이렇게 이쁘게 갑니다. 그러니까 상승 지속형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타점이 된다면 위로 딱 올라가고 쌍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45분이나 60분으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되면 고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파 못하고 쓰리봉처럼. 그러면은 일단 뭐 차익하시면 거의 40%대 이상 수익이 나오는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21선 지속형.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다른 패턴인데 테이펙스라고 처음에 1차 상승 때 보시면은 되게 차트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서 수렴을 한 기간이 길었고 그 다음에 1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바로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선은 터치만 했지 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전고점 부근 캔들에서 돌파 못하고 계속 옆으로 가다가 또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11선인데 단 여기서는 매수 못합니다. 누구도. 그 다음날 또 빠지면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그래서 11선 지속형이 여기서 뜬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삼각형으로 보시면 매수 타점이 나오긴 하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차 상승을 한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약간은 세력 패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조정을 또 한 달 정도 주다가 또 조정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삼각형이긴 한데 사실 60선 지지 형태를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1선, 20선이 다 이탈하면 그 다음에 60선 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형이었기 때문에 종가를 완연하게 깬 경우에도 이틀 있다 복귀 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약간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은 사실 거의 4개월 정도의 여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이 차트는 제가 특이해서 일단 찾아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엑시콘인데 사실 이 종목 또한 쌍봉을 찍은 이후에 직전 고점을 근데 뚫고 난 쌍봉입니다. 이건 경우의 수가 좀 다르긴 한데 돌파된 이후에 조정을 보시면 지금 왜냐? 이 종목이 상승을 했던 그 가격을 보시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00원에서 14,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50% 이상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정 줄 때 보십시오. 조정을 엄청나게 줍니다. 이것도 한 달 이상 줬다가 60선을 깼다가 60선 안착하고 20선에 다시 안착하는데 성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 코스닥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엑시콘이.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갔을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20선 안착 이후에 매수하시면 위에 보시면 직전 고점까지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역삼각인데 그냥 하시면 절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꼭 계속 반복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봤는데 중요한 거는 역삼각이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시장에서 기본적인 툴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나 어떤 걸 쓰든 간에 이게 점점 문제가 뭐냐면 공부할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서 본인의 스킬을 좀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궁금해하시는 걸 하는데 종목의 탄생, 신규 상장주 분석법. 이거는 제가 하는 거니까 저의 이론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이론이 있으면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노하우를 한번 설정해서 해보셔도 됩니다. 신규 상장주, 공모가와 회사의 기본 컨센서스를 확인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이제 빅히트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시면은 어차피 본인이 분석 못하니까 그럴 때는 중요한 거는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장 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 부채 비율, 유보율, 자기자본 비율, PER, PBR 이거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대신에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상장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장 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괜찮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장중 상승 기조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예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시가가 여긴데 종목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여기서 그냥 계속 이러면 굳이 그날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는 사실 이건 저의 팁인데요.
신규 상장하면 첫날 봉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평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평은 5일의 평균 종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 5일선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5일선이 생성되는 날까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급등 이후 종목 자체의 가치로 돌아간다. 어떤 얘기냐? 만약에 10,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이 20,000원이 됐습니다. 뭐 100%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 종목이 회사 분석을 하니까 12,000원의 가치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정해진 틀은 아니지만 너무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PER이 뭐 25배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리로 회귀를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되돌아간다는 거는 자기 가치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기간이 지나고 관심주로 볼 경우에 1개월 이후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이평선도 별로 없고 1개월이 지나면 사실상 주봉이 4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월봉은 하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제 팁인데 자신이 없으면 1개월 정도 지나면 기본적인 형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첫날 안 되는 매매 하시려면 분봉으로 아주 전투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일선 생성 이후 매매 시는 분봉과 일봉을 비교. 왜냐? 5일선 돼봐야 선 하나 딱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난해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매매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고 매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일선으로 만약에 대응하실 거면 15분이나 45분 제가 알려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매매하면서 이거 안 보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확 꽂는데 하락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하셨다면 손실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면 상승 기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이탈 시는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회사 실적이나 향후의 성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컨센서스가 좋냐 안 좋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그러니까 본인이 찾기 힘드시면 증권사 그 리포트에 들어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되니까 조금 약간 발품을 파셔가지고 검색창에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신규 당일 탄생 위치, 좀 이따 일단 중요한 거 제가 할 건데, 제가 이제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는 첫날이 생일입니다. 그 첫날 봉이 생기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왜 중요한지를 제가 예시 차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검색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신규 상장에 관련된 검색식인데 증권사별로 있는데요. 여기에 날짜를 기입하시면 이렇게 종목이 뜹니다. 그러니까 30일 넣으면 30일 전까지의 신규 상장한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3개 나왔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인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60일, 10일 이런 식으로 기입하셔 갖고 신규 상장주가 궁금하시면 이 검색기를 이용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뭐 신규 상장주 궁금해 하시니까 검색창을 알려드린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 예, 상장하고 따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상이 나오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장 첫날 생일 가격, 그러니까 탄생가 보시면 상단이 62,400원, 하단이 48,000원. 그러면 내려왔을 때 5일선이 여기서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5일선을 탄 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 탔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캔들 쪼개기라는 걸 할 건데 상단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에서 계속 가다가 이때부터 또 11선이 생깁니다. 11일치부터. 그러니까 11선이 내려오면서 11선 돌파 못하고 지속 하락합니다. 그러면 얘가 중요한 게 카카오 게임즈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하단에서 45분이나 15분 보고 단기 매매 안 하실 거면 5일선 안착 여부 첫 번째. 두 번째, 48,000원 돌파 여부. 아시겠죠? 이거는 자기 생일 가격을 돌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8,000원을 돌파해야 55,000원, 62,400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일 가격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이상하니까 신규 상장 첫날 상단과 하단의 몸통 가격. 그리고 두 번째, 원방테크인데요. 약간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보시면 여기서도 이게 제가 캔들 하단을 꼬리는 안 하고 상단의 가격, 그러니까 시작가하고 위에 고점 가격으로 또 나눴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도 이탈이 됐다가 6일째 되는 날 여기서 캔들 이평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첫날 신규 상장 가격 돌파하고 어디 찍었나 보십시오. 상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단 돌파 못하니까 또 이탈됐다가 옆으로 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분봉하고 같이 보면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날 이거 수익 내시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면 진짜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 첫날 상단 하단, 몸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셀레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런 경우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상장한 가격 위로 점프했다가 조정 줬는데 일단 멈췄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선을 안 그려놨는데 이 위치를 보십시오. 그러면 음봉 중간값, 캔들의 중간값. 그래서 그 가격까지 갔다가 또 이탈해서 내려옵니다. 근데 상승했을 때 보시면 아직 못 갔습니다. 최근에 일로 붙였나 안 붙였나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굳이 제가 얘기할 때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규 상장 가격, 그날, 당일날, 아래 위 상단 하단.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라닉스라고 한동안 자율주행 관련주였죠. 보시면 차트를 좀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신규 상장 가격대 보시면 묘한 게 나옵니다. 이탈을 했다가 안착됐을 때 다시 올라갔는데 걸리고 여기서 돌파한 다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셔야 될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신규 상장 가격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하시다 보면 이거 홍프로가 얘기했지? 신규 상장 가격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종목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참 문제의 종목입니다. 빅히트. 제가 그래서 일단은 해갖고 왔는데 신규 상장 가격대로 보면은 25만 8천 원이 하단가입니다. 그 가격을 간 적이 없고 또 하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생겼습니다. 5일선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5일선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10일이 되면 11일이 되면 11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여러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카카오는 곰곰이 빅히트는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게 분명히 방탄소년단도 군대를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빅히트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방탄인데 그 부분도 생각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만 8천 원 꼭 기억하시고 5일선을 보시면서 45분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빅히트 때문에 제가 신규 상장주 공략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보시면 지금 이거는 분봉 45분봉을 제가 그려왔는데요. 라인을 한번 보십시오. 라인을 돌파하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솔직히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구조로 가니까 제가 장대 음봉이나 거래량 실린 자리만 라인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라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런 식으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전체적인 걸 했는데요. 아셔야 될 거는 반복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반복 학습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되게 고생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노란톡 채팅방 홍프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뭐 지금 현재 뭐 특징주 같은 거 그리고 강의 내용에서 좀 부족했던 내용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참여 번호가 5546입니다. 5546.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또 저도 이제 시간이 거듭날수록 여러분들께 좀 좋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더 애를 쓰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실전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용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골자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하시고요. 이제 7강까지 끝났으니까 8강 다음 주에 오는데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